안녕하십니까 우리 특목반 친구들 잘 지내고 계시죠? 숙제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제때제때 영상도 보시고 숙제한 것을 다 잘 카페에다 올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연락을 따로 드릴 테니까는 그 연락이 가기 전에 먼저 잘 선제적으로 과제를 완료해서 잘 사이트에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에게 그때 물어봤었잖아요. 전치사가 굉장히 영어에서 많은 부분이 있고 또 전치사의 학습만 또 이렇게 심화적으로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시간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전치사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워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내용들은 여러분들 책에 있는 내용보다 더 추가적인 내용이니까 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노트를 펼쳐서 노트에다가 이 전치사의 학습을 조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일단은 전치사라고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치사.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다시피 전치사 다양한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전치사는 이렇게 혼자 쓰이진 않고요. 무조건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룬다라고 말씀드렸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있는 것이 아주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형용사처럼 쓰이는 게 가능했다. 명사 수식을 할 때. 그리고 부사 역할을 하는 것도 가능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었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뭐냐면 자, 세 번째. 근데 이것도 좀 중요한데 영어에서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저 동사 다음에 전치사 그리고 목적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동사하고 같이 전치사를 써주는 경우도 영어에서 상당히 많게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학습 방법은요, 일일이 모두 나올 때마다 암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일단은 좀 추천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어떠한 방법이 있냐면 이 전치사의 이 의미를 파악을 해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사하고 전치사하고 같이 쓰이게 됐다라고 하면 동사도 동사만의 뜻이 있는 거고 전치사도 전치사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바로 동사하고 전치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따로따로 한 개처럼 모두 암기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동사의 느낌과 이 전치사의 이 느낌을 합쳐서 이해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요. 원어민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방법, 이 동사와 이 전치사가 가지는 각각의 의미를 활용을 해서 말하고자 하는 느낌을 전달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전치사는요, 전치사라는 것은 그 전치사 자체가 시간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장소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하게도요, 이 논리적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논리적의 의미.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좀 추상적이다라는 거죠. 추상적인 개념. 그래서 어차피 그러면은 장소일 때 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보다 앞서서 제이크는 나보다 앞서 뛰었다. 시간적으로 앞섰다라는 거. 어떤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개념이라면 이거는 한글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쉬움.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요, 바로 이 전치사가 가지는 논리적인 의미, 이 추상적인 개념에 해당하는 논리적인 의미를 한국 사람들이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워해요. 이것은요, 이 전치사가 가지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미지. 이 이미지의 느낌적인 것을 떠올려서 학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치사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자라는 부분이 바로 이 논리적인 의미, 추상적인 개념하고 동일한 부분이고요. 오늘 수업은 이거에도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 느낌적인 느낌이 뭔지 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이거 보세요. I look
이렇게 돼 있다. I look. 그럼 나는 일단은 뭐 본다 이런 느낌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I look at 목적어 이러면 이 at에 가지는 느낌이요. 물론 그냥 암기를 해버렸으면 나는 목적어를 본다. 그냥 이렇게 될 거예요. 나는 목적어를 본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냥 외워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look은 본다고 at이 어떤 의미를 가졌을지 생각을 해보는 게 실질적인 전치사를 배우는 또 중요한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이 영어를 배운 지가 얼마 안 됐으면 전치사 설명을 따로 잘 드리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전치사에 대해서 수업을 한다라고 해도 전치사를 시간이나 장소에만 국한해서 수업을 드릴 확률이 큰데 우리는 이제 심화반이고 영어를 더 깊이 있게 배우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치사가 가지는 논리적인 의미, 추상적인 개념, 전치사가 가지는 이 느낌적인 이미지적인 느낌을 또 이제 배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look over 목적어 이렇게 나오면 무슨 의미일지 생각해 보시고 look like 목적어 그럼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look upon 목적어 이러면 어떤 의미인지 생각 좀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일단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그래요. 이렇게 되게 다양하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치워봅시다. 또 이런 예시가요. This book is beyond. 자, 이런 게 있다고 쳐봅시다. This book is beyond me. 아니면 over me.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beyond는 over하고 의미가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beyond over 그러면 여러분이 모르진 않을 거예요. beyond over가 뜻이 뭐뭐 위에 라는 뜻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럼 그거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인데 그럼 이게 지금 장소에 관한 말입니까? 야, 그 책은 내 위에 있다. 이렇게 위에 있으니까 내가 꺼내봐야지. 이런 게 만약에 아니라면 이게 어떻게 될 겁니까? 추상적인 개념이고 논리적인 의미라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뭐냐면 그 책은요. 그 책은 나보다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그 책은 수준이 나보다 위에 있다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 그 책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의미가요. 아셨죠?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들? 그 책은 나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치사가 주는 이 시간이나 장소적인 느낌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의미, 이미지적인 느낌까지 이제 차근차근 수업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이게 글씨가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칠판을 좀 지우고 1번부터 지금 전치사가 나눠져 있고요. 1번의 전치사는 over부터 시작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over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 over. 그래서 1번은 죄송해요. 1번은 about, 2번은 above, 3번은 across, 4번은 after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을 아주 얼굴을 가까이 대고 보셔야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안 보이면 좀 써주세요. 1번은 about입니다. 1번 about이요. 1번 about. 그래서 이게요. about 그러면은 뭐뭐에 대해. 이게 한글 의미죠. 여러분들 뭐뭐에 대하여. 이게 한글의 의미인데 여기서만 우리가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시간일 때는요. 딱 그때가 아니고 대략 언제 즈음에 딱 그때가 아닙니다. 그 근처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간, 장소일 때도요. 딱 거기가 아니고 그 주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논리적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뭐뭐에 대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미지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about something은요 그 무언가에 대해서 딱 거기가 아니라 그 주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 주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딱 거기가 아니고 그 주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요 이런 거 한번 볼까? I study about 예시도 좀 쓰시고 I study about Korean War
그러면 나는 한국 전쟁에 대해 연구한다, 공부한다 이런 뜻이죠. 그럼 한국 전쟁에 대해 연구한다 그랬으니까 한국 전쟁에 대해서만 딱 연구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의 것들도 같이 연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났으면 그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라던가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한국 전쟁뿐만 아니고 그 주변의 것들까지 다 공부한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영어 초보자하고 특징입니다. 이 주는 뉘앙스가 딱 있다니까요. 언어다 보니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거는 뭘까요? I was about to go out. 자, 이런 문장 한번 보십시다. I was about to go out. 혹시요, be about to라는 것을 또 누구나 알고 누구는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be about to가 한국말로 그냥 보면 막 뭐뭐 하려던 참이다. 막 뭐뭐 하려던 참이다 라는 뜻이에요. 물론 be about to가 막 뭐뭐를 하려던 참이다 라는 것을 그냥 1대1로 암기시켜도 암기를 하고 있어도 좋은 학습법이겠습니다만 왜 이게 뭐뭐 하려던 참이다 냐면 만약에 I go out 그러면 나는 그냥 나간다 이런 말이잖아요. 나는 이 동작을 딱 한다 라는 건데 about이라는 게 그냥 그 근처라니까요. 그러니까 딱 고를 하는 게 아니고 고를 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내가 고에 딱 다다랐을 텐데 바로 그 전이었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above 한번 보도록 할까요? above요. above. 자, above는요 이게 장소일 때는요 뭐뭐보다 더 위에 이런 뜻입니다. above가요. over하고 이제 또 똑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논리도요. 논리도 보면은 뭐뭐보다 더 위에라는 겁니다. 근데 장소가 아니라 정말 어떤 논리적인 느낌적인 게 더 위에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 표현 한번 볼까요? He is above a line. 이거 한번 볼게요. He is above the line. 여기서 a line은 눕다라는 동작이 아니죠. 이거는 거짓말, 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뻥보다 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말이 여기 있고요. 거짓말보다 위에 있다. 그 남자는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는 거짓말쟁이이다, 아니면 그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다. 어떤 뉘앙스인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니? 자, 비교가 되는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He is on a line. 자, on이라는 것은 딱 붙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거는요, 이렇게 거짓말이 있을 때 그는 거기에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on은요, 그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맨날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있고요. 이 두 번째 거는요, 그는 거짓말하고 조금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느낌이 다르죠,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A is above me 이런 식으로 썼을 때 뭐 A라는 여자는 above me 나보다 위에 있다라는 게 뭐냐면 나보다 이제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이제 뭐 그녀랑 나는 사귈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조금 못났는데 그녀가 너무 잘났어. 그래서 쉽게 범접할 수가 없어.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자, 어크로스 갑니다. 어크로스요. 어크로스는 뭐를 일단 가로질러라는 말이죠. 가로질러라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러니까는 강을 가로질른다든가 도시를 가로질른다든가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꼭 중요한 게 뭐냐면 가로지르거나 이제 건너게 될 때는요 이게 항상 한번 마주침이 있게 됩니다. 이 마주침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한번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을 가로질러 가다, 내가 강을 가로질러서
뭐 수원에서 어디 인천으로 갔다라고 하면 강을 가로지른다면 그 강을 한번 만나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마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런 표현 한번 보세요. 뭐를 가로질러 가다기보다는 논리적인 표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게요. I came across Jack yesterday.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봅시다. Came across Jack yesterday. 그래서 come across가요. come across 아니면 go across.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뜻이에요. 우연히 만나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시 똑같이요. come across 우연히 만나다, come across 우연히 만나다, come across 우연히 만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책을 가고 있는 중에, 걷고 있는 중에, 어딘가에 오고 있는 중에 across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잭은 이렇게 가고 있다가 우연히 이 지점에서 만남이 한번 발생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come across가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마주침이 한번 발생이 되는 것이 across가 되는 거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after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after는요, after 뜻은 뭡니까? 뭐뭐 뒤에라는 거죠. 뭐뭐 뒤에. 그럼 여러분들 이걸 보면은 시간적인 느낌이야? 아니면 장소적인 느낌인가요? 시간하고 장소 둘 다 되죠? 시간하고 이제 어떤 장소적인 느낌 다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 많은 친구들이 시간의 느낌밖에 모를 텐데 장소의 느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적인 느낌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after a meal 그러면 어떤 식사 이후에 이런 시간적인 거죠. 아니면 내가 그를 만난 이후에 이것도 시간적인 느낌인 거죠, 여러분들. 근데 위치요. He stands after me. 그러면 누구 뒤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까? 이거 뭔 소리야? I stand after him. 그냥 이렇게 할게요. I stand after him. 그러면 위치적으로요. 누가 앞이고 누가 뒤입니까? 그가 앞에 있는 거고 내가 뒤에 서 있었다 이런 뜻이죠. 그가 앞에 서 있고 내가 뒤에 서 있다. 이건 지금 위치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셨죠? 그 다음에 after의 논리적인 그 느낌은요. 이렇게 뭐를 따라가는, 따라서 이런 뜻이 또 논리적인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이 호주에 있었을 때 호주의 외국인이 자동차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동차 장난감 같은 거 있잖아요. 프라모델이라던가 RC카 조종하는 장난감이요. 여기에 너무 빠져있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나보고 얘기를 하더라고. 나 장난감 이거 RC카를 사러 갈 건데 나랑 같이 갈래? 라고 물어봐서 같이 가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난감 가게를 갔습니다. 그럼 장난감 되게 여러 가지 장난감을 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점원이 이 외국인에게 물어보더라고. 뭐 왜 여기에 오셨어요? How can I help you? 이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랬더니 이 나랑 같이 간 외국인이 뭐라 그랬냐면 I am after a toy car 이렇게 얘기했어. I am after something 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외국인이 I am after a toy car 이렇게 얘기를 했어. 되게 놀랐어요. 되게 놀랐어. 그랬더니 그 점원이 알아듣고 자동차 그러니까 장난감 자동차 파는 섹션은 여기니까 마음껏 골라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표현일까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겁니다. 나는 항상 뭐 뒤에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뭔가를 쫓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떤 여학생이 있어. I am after her. I am after her. 보세요. 그럼 내가 그녀 뒤를 맨날 줄줄줄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좀 무서운 느낌의 스토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좋으니까 항상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항상 그 뒤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항상 뭐를 신경 쓰고 있다, 따라다니고 있다, 뭐를 좋아한다 이런 느낌이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장소가 아니라 논리적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요 이런 표현 한번 볼게요. 주어는 name, 목적어 이렇게 되면 주어는
이름 지었다 목적어를 이런 뜻이죠. 주어는 이름 지었다 목적어를 after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여기서는요 주어가 목적어 이름을 짓는데 주어가 목적어 이름을 지을 때 뭐를 따서 이름 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학생의 이름이 김나라 아니면 김무궁화 이런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부모님이 그 학생을 이름 지었습니다. 뭘 따라서? 뭐를 따서? 우리나라의 꽃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의 이름을 따라서 어떤 것을 따라서 얘의 이름을 짓다 이런 뜻이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아니면은 아까 봤었던 이런 뜻이 뭘까요? I look after 어쩌고 저쩌고. I look after her. I look after my grandmother. 여기서 look after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있으면은 맨날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그녀를 계속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돌보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나, 이 사람이 막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걸 항상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look after가 돌보다. 아셨죠 여러분들? look after 돌보다, look after 돌보다, look after 돌보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가지는 after의 의미가 따라다니면서 혹은 뒤에서 계속 보고 있다, 돌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against 갈게요. against. 자, against 가도록 하겠습니다. against. 재밌나요? 재밌어? 자, 전치사의 수업을 어디서도 이런 식으로 듣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조금 한국에서만 영어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 원어민이 가지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 against 한번 가볼게요. against는요, 뭐뭐에 대하나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항한다라는 거죠. 맞선다라는 느낌인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은요, 이거는 again이 아니죠. 다시가 아닙니다. against는요, 뭐뭐에 대하나요. 그래서 A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고요, B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여기서 발생되는 이 마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마찰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힘의 방향성이 충돌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하고 반대하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 자체적으로 논리적인 의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시간도 안 되고 장소도 안 되고 논리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런 말들을 볼 수 있죠. I am against his opinion. 이렇게 된다면 나는 반대하는 상태이다. 나는 반대한다, 그의 의견을.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냥 막 반대가 아니고 내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내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 의견은 그의 의견하고 지금 상충된다. 그러니까 딱 맞는다, 같은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엇갈리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을 때에는 나 자체도 나만의 의견을 가지고도 있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along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long은요, 무엇을 따라서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따라서. 그리고 무엇을 따라서라는 게 좀 뭐냐면 자, 이거는요, 그 한국말로 봤을 때 뭐를 따라서라는 것이 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위치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위치요, 위치. 그러니까 나는 강을 따라서 걸었다. 나는 길게 난 철길을 따라서 걸었다. 이런 거요. 이런 위치적인 게 있고, 한국말로 또 뭐를 따라서라는 것은요, 또 논리적인 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숙제를 매일매일 해야 한다. 학원의 법규에 따라서. 아니면 엄마 말씀을 따라서 나는 9시까지만 게임을 할 수 있다. 그쵸? 그런 따라서가 있죠. 그래서 이 따라서랑 또 뭐에 따라서는 좀 다르고요. 여기서 따라서가 바로 이게 according to.
something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룩이라는 것은 이제 위치를 나타낸다. 이건 좀 논리적인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물론 얘가 논리적인 특성을 가질 수도 있긴 합니다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굽이치는 강이 있어요. 강이 있습니다. 강이 흘러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내가 걸어갈 수 있겠죠? 강을 따라서 걸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강을 따라서 집들이 모여있다 이런 말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무언가를 기준으로 그것을 따라서 이동을 하거나 그것을 따라서 뭐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가 언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론의 논리적인 표현은 또 어떤 게 있는 건지 한번 보자면 이거 한번 보세요. I get along with Tom.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I get along with Tom. 자, 이것도요, 여러분들 get along with를 또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잘 지내다, 잘 지내다, 잘 지내다, 친하게 지낸다, 친하게 지낸다, 친하게 지낸다, 가까이 지낸다, 잘 지낸다. 자, 잘 지낸다 이긴 한데 왜 그렇게 되는 거냐 말입니다. 보면요, I get Tom, 나는 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걸 읽을 수도 있고요. 나는요, with Tom, 탐하고 있다. 근데 탐을 따라서 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을 때 탐이 옆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탐을 따라서 나는 잘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탐이 집에서 학교를 가는데 집에서 학교를 가는 동안에 내가 옆에서 따라 걸을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탐이 부산으로 놀러 간대. 근데 내가 그 부산을 같이 따라서 갈 수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지내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아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번까지 있네요. 28번. 조금 쉬어도 좋아요. 잠깐 쉬고 오셔도 좋습니다. 근데 쉬면 안 나타날 수 있나? 자, 28번까지 있어요. 상당히 많다. 조금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해볼게요, 여러분들. 평범하게 아는 것들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around는요, 뭐 주변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around는 뭐 주변에, 그러니까는 뭐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주변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round는 주변. 그래서 look around 그러면 주변을 둘러봐라 이런 뜻인 거죠. 여기서 round가 원이라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around 그러면은 주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s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s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게 시간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고 위치, 장소의 의미로도 쓸 수 있고 논리적인 형태로도 쓰일 수 있는데 as는요. 이것은 작은 범위의 딱 그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점이, 지점, 딱 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의미로도 가장 작은 지점인 시각을 나타낼 수 있죠. 몇 시, 몇 분, 딱 그 간단한 시각이요. 이러거나 이제 장소일 때도 당연히 지점이 되는 거죠. 자, 논리적인 표현으로 쓰일 때 이게 딱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냐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I am angry at you. 자,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뭐가 가지고 있는데 화난 상태인데 이 화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라는 사람의 그 지점에 딱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 화는 너한테만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만요. 너.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화를 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딱 너라는 그 지점에 내 화가 딱 꽂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요. 좋습니다. 뭐 이런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away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way요. away는요 멀리 떨어진 이런 말이죠. 멀리 떨어진 away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 장소도 떨어져 있는 거고 어떤 논리적인 느낌도요. 뭐랑 좀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장소로 되게 많이 나오는 거고 한국말하고 똑같은 거니까는 크게 설명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efore 그 다음에 얘는 before죠. before요.
아까 했었나? before? 왜 한 거 같지? 잠시만요. 아, extra 했었구나. 뭐뭐 뒤에. before는요, 시간적으로 뭐뭐 전에가 되는 거고요. 위치적으로도 뭐뭐 앞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before라는 것도 시간의 의미로만 굉장히 많이들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텐데 위치적인 느낌으로도 앞에, 즉 in front of로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n front of를요 before로 또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he stands, 그는 서 있습니다. before me.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시간의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나보다 먼저 왔다, 이런 느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나보다 먼저 와서 서 있었다, 이 시간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는 내 앞에 있다, 이런 뜻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사막은 stand before me, 이렇게 보면은 사막이 내 앞에 놓여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소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되니까 너무 좋다, 그쵸 여러분들? 자, 비하인드는요, 이거는 또 뒤에가 되는 거고요. 비하인드는요, 장소로 봤을 때 뒤에 있고요. 장소로 봤을 때 뒤에 있고요. 아니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뒤처진 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You are behind me, 이렇게 쓰면은 그냥 너는 내 뒤에 있다가 아니라 앞에다 두고 그런 말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야, 이번에 시험을 봤잖아. You are behind me. 그럼 너는 나보다 뒤쳐져.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무턱대고 상대방에게 쓰면 상대방이 되게 싫어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너는 뒤쳐져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below 한번 볼게요. below요. below는요, 무엇보다 아래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무엇보다 아래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떠한 사물이 있고요. 이 사물에 여기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장이 있는데 천장에 형광등이 딱 붙어 있을 수 있잖아. 이게 천장이라면 천장에 형광등이 딱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죠.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밑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 표면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 사물은 이 표면에 온하고 있다라고 씁니다. 여러분들, 되게 무섭죠? 그리고요, 살짝 공간을 두고서 뭐가 이렇게 바로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책상 밑에다가 이렇게 책을 펴놓고 이렇게 막 그 치팅이 뭐지? 단어 시험 같은 거 볼 때 책상 밑에다가 단어책을 넣어놓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요, 어떤 사물보다 얘가 밑에 있다라고 해서 beneath 혹은요 underneath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뭐 바로 아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접한 무언가의 바로 아래에, 이런 뜻입니다. 근데 빌로우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거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뭐보다 한참 아래에. 이게 빌로우고요. 이게 또 under 하고도 똑같은 뜻으로 쓰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한참 아래다 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무슨 뜻일까요? A is below average. 그러니까 his IQ, 그의 IQ는 below average이다 라는 거 뭡니까? average가 평균이면 평균보다 아래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어떤 장소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또 논리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의 IQ는 below average, 이거보다 아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언더로도 당연히 바꿨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자, 그냥 고정된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down 한번 볼까요? down이 뭐예요? 이게 그냥 뭔가 아래라는 거는 알겠는데 얘랑 어떻게 다른 거냐면 down은요, 위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원래는 위에 있었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게 됐다라는 거죠. 이따가 또 다운은 나올 거니까 그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몇 번이냐? 나도 잘 안 보여. 비사이드 한번 볼게요. 비사이드. 니네 보이니? 보여요? 아, 큰일 났네. 이거 잘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면 쓰셔야 돼요. 비사이드입니다. 비사이드. 비사이드는요, 뭐뭐 옆에. 이런 위치의 뜻인 거죠, 여러분들? 비사이드는요? 그럼 이런 건 무슨 뜻일까요? I am. 나는 있다. beside myself.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나는 내 옆에 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표현일 거라고요. 나는 내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옆에 내가 있다 라는 건요, 나는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안 쓰셔도 됩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쵸? 나의 영혼이 나하고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내 영혼이 신체에 떠나서 옆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제정신 아니다. 좀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beside를 알게 되면 또 영어에서 헷갈릴 수 있는 것은 besides가 되겠죠. besides. beside는요, 게다가 이런 뜻이죠. 독해할 때 많이 배우게 될 텐데요. beside, besides,는 다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14번은 by예요. by로 되어져 있는 by가 되겠습니다. by는 지난 시간에도 했었습니다만 언제까지, 시간일 때는 언제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장소, 위치일 때는 뭐뭐 옆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인 표현에 의해서는요, 뭐뭐에 의해 이런 수단을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단이요. 그래서 좀 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좀 어려운 걸 수도 있는데 I held the man. 나는 잡았습니다. 그를, 이런 말이죠. 나는 그를 잡았습니다. by neck.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나는 그를 잡았어. 근데 잡긴 잡았는데 특별히 이제 목을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목을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을 잡음으로써 그가 못 움직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목을 잡았다라는 것은요, I held the man on neck 이렇게 쓰면은 그 목을 딱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목을 딱 잡았다. 근데 이제 by를 쓰게 됐을 때에는 그가 막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멈출 거 아닙니까? 근데 목을 딱 잡아가지고 못 움직이게 했다. 좀 이런 뜻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한번 볼까요? I came here by bus. 무슨 뜻입니까? 나는 버스에 의해 여기에 왔다. 그러니까 버스 타고 여기 왔다. 버스에 의해 왔다니까요. 버스로 하여금 여기로 왔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또 수단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BPP, by 행위자도 수단인 거고요. 그 컴퓨터는 고쳐졌다. by me, 나에 의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영어에서 표현 중에 이제 by product라는 것도 있고요. by product. 그러니까 생산품, 뭔가를 과정을 통해서 생산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생산품 옆에 있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부산물이 된다라는 거죠. 모르겠다. 중학교 2학년이면 부산물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을 텐데. 네, 아무튼 부산물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down 한번 볼게요. down. 자, 15번 down 가겠습니다. 우후후. 다운 갑니다. 다운이요. from도 있고, 와, 이제부터 또 조금 열심히 설명해 줘야 될 것 같다. 이 네 개 진짜 어렵다. down, for, from, in 혹은 into. 이 네 개가 상당히 영어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down은요, 아래로라는 겁니다. 아래로. 그러니까 이미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한 이동의 느낌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동의 느낌을 포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아래에 있는 것은 below다. 근데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down이 되겠다,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요,
calm down 이런 무슨 뜻입니까? 야, calm down 해라. calm down 진정하다, calm down 진정하다, calm down 진정하다가 아니라 네 기분을 지금 밑으로 좀 가라앉혀라 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건 뭘까요? I am blue, I am down. 그러면 나는 뭐 땅바닥에 누워있다 이런 뜻도 될 수도 있지만 나는 기분이 지금 아래로 내려가서 기분이 안 좋다, 기분이 가라앉아 있다 이런 뜻도 될 수가 있겠네요. 되셨죠? 그 다음에 좀 간단히 하고 fall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all요? fall가 뜻이 되게 많죠, 여러분들. 시간의 의미에서 fall은 무슨 뜻입니까? 얼마 동안 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소 에서 fall는 무슨 뜻이 있는지 아세요? 어디를 향하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어디를 향해 이런 뜻이 있고, 이제 논리적인 의미는요, 얘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냐면 뭐 때문에, 그리고 또 뭘까? 누구를 위해,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누구에게 찬성하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얘네들은 딱 보면 다 뭐냐면요, 얘네들은 딱 보면 뭐냐면 그냥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을 때 방향이 이쪽을 그냥 어느 한쪽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해당하는 것을 다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일본이래. 나는 미국을 향해 갈 거다. 그러면 미국 쪽을 향해서 간다는 말이고요. 미국으로 떠날 거다. 미국 쪽을 향해서 간다. I will leave for the US. 그러면은 미국 쪽을 향해서 간다라는 뜻이고요. 아니면 나는 빵을 샀다. 그를 위해서. 그러면 그를 보면서 나는 빵을 샀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를 보면서. 그쵸? 그리고 I am for his opinion. 그러면 나는 그의 의견 쪽을 보고 있다, 찬성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쪽 방향이라고 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 am, 아까 against는 반대했다 라는 건데요, I am for his opinion 이렇게 하면 그의 의견에 찬성한다 라는 거고요. 그의 의견 쪽으로 나도 그 방향을 향하고 있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등 돌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그쪽을 향해서, 그의 의견을 향해서 내 몸을 돌리고 있다, 찬성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from 봅시다. from이요, 이게 뭐뭐로부터 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뭐뭐로부터 라는 것은 일단 장소인 거죠. 장소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from은요, 그 본체하고요 떨어진, 본체에서 떨어져 나온, 그렇다 보니까 단절 상태 라는 것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단절 상태야. 단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보세요. 야, 얘는 잭이라는 사람이고 he is from 캐나다. 그럼 그는 캐나다에서부터 온 거야 라는 것은 지금 얘가 한국에 있잖아. 얘들아, 선생님이 외국인 소개해줄게. 얘는 탐이야. He is from Canada. 그는 캐나다에서 온 사람이야 라고 하면 지금 여긴 한국이고 캐나다에서 떨어져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I am different. 그럼 나는 달라. 그 다음에 from you를 써야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요 다른데 단절이 되어져 있는 상태야. 너로부터. 우리는 완전 달라. 우리는 같이 붙어있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떨어져 있을 만큼 달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rom을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한번 보세요. 주어 stop이나 이제 keep이나 prevent 쓰고요. 목적어를 쓰죠. 나는 어떠한 사람을 못하게 막는다. 이 사람이 뭘 못하도록 만들어요? from 동사인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런 뜻이잖아,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붙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붙들고 있다고요.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은데 이 동작에 해당하는 이 ing를 이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내가 계속 얘를 유지시켜놓고 잡아놓고 있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잡아놔.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은데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 동작 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거를 from 못하도록 떨어지는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해 놓는다. 이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주어는 목적어를 막았습니다. 목적어가 이 동작을 못하도록 막는다. 이 의미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 된다라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from은 떨어져 있는 상태야. 그 다음에 in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in은요 뭐뭐 안에 혹은 뭐뭐에서, 즉 그 안에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게 장소일 수도 있고요. 뭐뭐 함에 있어서 뭐뭐에서는요 이게 또 논리적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 동사 ing를 보게 됐을 때 이게 어떤 동작 함에 있어서 이런 뜻이거든요. And in solving the hard problems, 어려운 문제를 풀면 있어서 I need your help. 네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상황 안에 있는데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 상황에 있는데 그 상황에 내가 지금 있는데 네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동작 함에 있어서 그 장소 안에 내가 있는데 이런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는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어떤 장소 안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미 그 장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I slept in the car 무슨 뜻입니까? I slept in the car. 나는 자동차 안에서 잤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는 잤어. 이미 어디 안에서? 자동차 안에 있었는데 그 안에서 잤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거 한번 볼게요. I threw a rock. 나는 돌을 던졌습니다. In a car.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into라는 말이 있어요. into. 자, into 상당히 중요합니다. into요. 여기서 in은 말 그대로 안이고요. to는요 어느 쪽으로 해요. 그래서 안쪽으로 라는 말이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밖에서 이런 뜻이에요. 밖에서 안쪽으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은요, I threw a rock in a car. 이 말은요, 내가 이미 자동차 안에 있는데 거기서 돌멩이 던지고 놀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into로 바꿔주는 것이 좀 더 좋겠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차 밖에서 나는 돌멩이를 차 안쪽에다가 던졌다. 뭐 장난삼아 그럴 수도 있고 이 차 주인을 골탕 먹이려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밖에서 안쪽으로 돌을 던졌다. 그러니까 돌이 밖에서 차 안쪽으로 간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 뜻이 된다. 그리고 into는요 또 중요한 뜻이 안쪽으로 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변화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A into B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into가 변화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서 A가 B로 변하다라는 의미를 또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말이 있죠. turn A into B. 그러면 변화시킨다, A를 into B로 변화시킨다 이런 표현이고요. 뭐 make A into B, 그래도 A를 B로 바꾸도록 변화시킨다 이런 뜻 등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한 장만 좀 더 남았네요. 조금만 더 참으시고 선생님이 또 지금 열강을 하고 있잖아. 열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쉬고 와도 좋습니다. 근데 수업을 우리 끝까지 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걸 지금 언제 배웁니까? 이런 것들을요. 선생님도 우리 학원에서 이 전치사 수업을 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이 수업을 한 게 2번인가밖에 없어요. 우리 학원에서. 왜? 할 대상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심화반 친구들한테 한 번 했고요. 지금 중학교 심화반인 여러분들에게 한 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부를 가도록 할게요. 5부의 해석은 우리가 다 안다. 5부의 해석은 뭐뭐 의잖아. 그쵸? 근데 이거는요, 시간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에요. 이거는 100% 그냥 논리의 의미입니다. 논리. 근데 논리성으로 봤을 때 이게 의가 뭔지 모르죠, 여러분들. 이거는 소유의 의미입니다. 얘들아, 뭐뭐 의는 이게 소유격이잖아. 그럼 소유격은요, 소유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Legs of a chair.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의자의 다리들이 되는 거죠. 의자의 다리들. 말인즉슨 의자의 다리들은요, 그 의자가 가진 다리들. 이 말하고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그러니까 해석이 그렇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의미가 그렇다고요. 어떤 이미지적인 느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She is of beauty. 자,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되게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녀는 beauty, 아름다움의이다. 아, 이건 지금 해석으로 가려니까 이게 안 맞아지는 거잖아. 언어는 전달의 느낌인데 그녀는 아름다움의이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야, 오브는 소유잖아. 그러니까 그녀는 소유한 상태이다, 아름다움을. 그녀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이 그냥 페이즈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뉘앙스가.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주어는 inform, 알려줍니다. A에게 of B를 알려줍니다. 이런 말 아시죠? 주어 inform A of B.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A라는 사람이 B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리마인드 A of B 있잖아요. 주어는 알려준다. A에게 of B를, 그러니까 A에게 B를 다시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쵸? 또 그 다음에 이런 거 아세요? 주어 get rid of, get rid A of B. 이런 뜻 아십니까? 이거는 지금 떨어진 두 단어예요. get rid 이런 뜻입니다. get rid, rid가 제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get rid는요,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에게서 B를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그러니까 나는 빼앗았다. 내 아들에게서 핸드폰을.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제거했다, 빼앗았다. 아들에게서 핸드폰을. 무슨 말이냐면 A가 B를 원래 소유하고 있었어. 근데 그것을 소유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소유한 상태가 안 되도록 빼앗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can rid of라든가 rob, 훔치다라든가 deprive 이런 것들이 다 빼앗다, 훔치다 이런 뜻입니다. 소유한 상태를 없애버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off는요, 이게 이탈, 그러니까 붙어있는 상태가 아니죠. 반대말은 on이죠. off입니다. off. 얘 반대말은 on인데요. on은 붙어있는 거니까 off는요, 이탈, 떨어져 있는 거고 단절이기도 하고요. 이게 과정에서 이탈, 과정에서의 이탈. 그러니까 이미 완전 마무리의 느낌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뭔 소리냐면 쇼오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쇼는 보여주다인데 쇼오프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자랑하다예요. 자랑하다. 그러니까 쇼는 살짝 이렇게 보이는 느낌이지. 야, 나 이번에 뭐 이런 거 샀다. 이렇게 시계 봐라. 이게 지금 살짝 보여주는 거죠. 쇼오프는 자랑하는 느낌은 뭡니까? 시계 볼 때 시계 풀었고, 야, 이거 봐라, 나 이거 샀다, 이렇게 보이잖아. 되게 뭔가를 좀 떨어뜨려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랑하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turn off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여기서 turn off the light.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게 전구입니다. 전구. 불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럼 전구에 불이 붙으려면은 전기가 어떻게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전구하고 붙어 있어야지 불이 켜지겠죠? 근데 전기하고 전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차단, 이제 떨어뜨리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이 꺼질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off the shore, shore는 해안가입니다. 해안가보다 멀리 떨어진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이런 뜻이 off the shore가 되겠습니다. 해안가보다 멀리 떨어진 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on이요, on. 이것도 위에이긴 한데 한국말로는 위에이죠. 장소적으로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못 알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on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붙은, 딱 붙은 이런 의미예요. 딱 붙은. 그러니까는 직접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딱 붙은 직접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I study about이 아니라 I study on Korean War 이렇게 썼다는 거 한번 쳐봅시다. I study on Korean War. 나는 한국 전쟁에 대해 연구한다 라는 건데 이거는요 주변적인 사실들을 딱 빼고 그냥 한국 전쟁 그 자체에 대해서만 아주 직접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뭐 turn on the light 그래도요 turn on은요 이제 전구하고 전기를 딱 붙여준다라는 뜻이죠. 전기를 붙여준다, 전구하고 그런 식으로 불을 켠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것도 뭡니까? 뭐이 depends on something. 그러면 그것은 B에 달려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직접적으로 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직접적으로 그것은 뭐에 달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on 동사 ing가 영어에서 또 있단 말입니다. on 동사 ing 뜻이 뭔지 아세요?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동작 하자마자, 즉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기절했다. 집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기절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내가 직접적으로 하는 순간에 뭐가 일어났다 이 의미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on은 직접이라는 거 좀 보시면 되겠고요. out은요 밖에라고 좀 볼게요. 그냥 밖에요. 밖. 근데 이게 되게 좀 웃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밖도 있고요. 이게 끝난이라는 뜻도 있고요. out이요. 그래서 만약에 out of something 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요 out가 뭐에서 무엇으로부터 from하고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뭐가 나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가 다 끝난 이런 의미로 보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고 뭐 털나웃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털나웃. 무엇으로 밝혀지다라는 건데 A 털나웃 B 그러면은 A가 바깥으로 나와 보니까는 뭐이더라. 뭐으로 밝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말도 있죠. I ran out of water. 이건 무슨 말입니까? I run out of water. 나는 물 밖으로 나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물이 다 끝나버렸다 이런 뜻도 되는 거죠. 물이 out 상태. 물이 다 써가지고 나한테 있잖아. 이제 나간 상태가 됐다. 그래서 다 쓰다 이런 뜻도 되는 거죠. 다 쓰다, 다 써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와, 하다가 내가 지치는 것 같아. 와, 어떡하냐? 자, 빨리빨리 해볼게요. 빨리빨리. outside가 나오죠? outside. outside는 어디입니까? 바깥에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깥에요. 그냥 이제부터는 빨리빨리 하고 마무리할게. 빨리빨리 하고 마무리할게요. 빨리빨리 마무리할게요. 자, outside는 그냥 바깥에입니다.
반대말은 inside고요. 자, over는요, 뭐뭐에 걸쳐, 뭐뭐에 넘어 이런 뜻이죠. 뭐뭐 걸쳐, 뭐뭐 넘어, 뭐뭐 위에서, 그리고 끝난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 talked over Korean War. 그럼 뭡니까? 나는 한국 전쟁에 대해서 그것에 걸쳐서 전반적인 모든 것을 이해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 걸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뜻이죠. overnight. 그럼 밤의 기간이라는 것을 내내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뭘까요? 게임 오버 이런 거는 뭡니까? 게임이 이미 넘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게임이 끝났다 이런 뜻이 되는 거가 되겠죠, 여러분들. 뭐 준비를 좀 더 한 게 있는데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rough는 뭡니까? through 뭐뭐를 통해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 뭐뭐를 통해 뭐뭐를 통한다라는 건요 느낌적인 게 그것을 겪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겪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뭐가 있을까요? 나는 I finished something through 어쩌고 저쩌고.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럼 나는 끝냈습니다. 무언가를 뭐를 통해서 끝냈다 라고 하면 이 과정을 겪음을 통해서 나는 그것을 끝낼 수 있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겪는 거니까 I went through hard time.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go through 이게 다 맨날 겪다 이렇게만 아실 수가 있는데 나는 힘든 시간의 과정을 뚫고 지나갔다. 거기를 통해서 지나갔다가 되는 거니까는 이게 또 겪는다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to요. to는 별표를 좀 치시고요. to하고 with까지 하고 마무리 드릴게요, 여러분들. to 너무너무 중요하다. to 그러면 여러분들 장소가 많이 생각나시는 거고 이 장소 위치적인 개념이 맞습니다. 위치 개념이 맞고요. 이거는요 이동의 개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가는 개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기를 바라봄의 위치가 바라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동이 아니죠.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는 이동한 건데 내가 저기를 볼 수도 있잖아. 저기를 볼 수도 있잖아요. 이게 to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저 위치를 바라봄의 느낌이 될 수도 있고 이때 to를 쓰는데요. 해석은요. 어디로 아니면 어디를 향해 저기 있는 저거 그걸 내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얘는 지금 전치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보세요. I look forward to 동사 ing를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look forward to. 그러니까 look 본다. 그쪽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틀 뒤에 기다리던 사람하고 만날 거야. 근데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머릿속에서도 맨날 그 상황 저기 내가 이틀 뒤에 그 좋아했던 사람을 만나는구나 그쪽을 계속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look forward to가 기대하다, 바라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게 동사 object to는 반대하다거든요. 반대하다. 근데 저거에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저게 지금 나한테 올라오는데 난 저거에 반대해. 그래서 이 object to도 전치사가 되는 거고 ing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아니라 여기서 쓰이는 이 전치사 to는요 저거에라는 그 전치사적인 이 바라보는 느낌이 반드시 들어가져 있다는 겁니다. 또 유명한 게 dedicate, commit 이런 게 되겠죠. dedicate가 무슨 뜻입니까? 헌신하다라는 거죠. 나는 나의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저거에다가
모든 것을 헌신한다. 이렇게 해서 to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under는 뭐의 밑에고요. up는요. 밑에서 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up는요. 밑에서 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아래에 있다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미 위에 있는 상태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위에 있는 상태라면 up이 되게 좋은 의미입니다. 강조의 의미고요. finish up, dry up, 완전히 말려버리다, 완전히 끝내다 이런 뜻들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with만 한번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with요. with는 뭐뭐와 함께잖아. 근데 함께라는 것은요, 선생님 지금 내가 분필과 함께 수업하잖아. 내가 종이와 함께 수업을 하죠. 물론 내가 여러분과 함께 수업합니다 이런 걸 수도 있지만 내가 분필과 함께 수업하다잖아. 분필을 가지고의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뭔가를 함에 있어서의 수단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종이를 잘랐습니다. With scissors. 그러면 나는 종이를 잘랐습니다. 가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가위를 가지고서 잘랐다는 것은 가위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가 없이인 이 반대말은 without이 뭐뭐 없이 뭐뭐가 함께이지 않은 상태로 라는 말로도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요. 뭐 그 다음에 좀 추가적인 걸로 as 이런 전치사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as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좀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와, 그래서 굉장히 길었어요. 뒤로 갈수록 조금 템포랑 뭔가 수업이 처졌다라는 게 선생님도 느낌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도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고요. 전치사는요, 영어가 조금 자연스러워지고 영어에 노출이 많아질수록 전치사는 여러분들이 더 강해질 겁니다. 지금 만약에 중학생 2학년이라면 이 전치사 수업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텐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전치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전치사는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논리적인 의미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한국말하고 1대1의 매칭이 전혀 아니고 무조건 장소하고 시간을 나타내는 게 또 전치사가 아니구나, 이런 논리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영어를 접근을 한다면 조금 더 영어를 자연스럽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안녕, 고생하셨어요.